70대에 깨달았다. 은퇴 후 불행은 돈이 아니라 습관에서 시작됐다. 은퇴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 말을 꺼낸 건 올해 73세가 된 한 어르신이었습니다. 40년을 공무원으로 일했고 연금도 꽤 받으세요. 남들이 보기엔 성공적인 은퇴자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외로움과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일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 외에 뭘 준비했나 생각해보니 참 허무해지더라고요. 사실 우리 모두 이런 착각을 한 적 있지 않나요? 지금은 바쁘니까 일단 돈만 잘 모아두면 나중엔 뭐든 다 잘 될 거라고요.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돈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몸에 밴 습관, 즉 돈을 쓰는 습관, 시간을 보내는 습관,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습관입니다. 은퇴 후 불행은 어디서 시작될까? 사람들은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집, 연금, 건강보험 같은 재정적인 준비만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바로 삶의 태도와 습관입니다. 습관은 아주 무섭습니다. 30년, 40년 동안 일하느라 무심코 몸에 밴 패턴이 은퇴 후에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이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걸 방해하게 되죠.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사례. 카드 긁는 게 일상이던 60대, 연금 생활에 적응 못하고 빚더미에. 63세의 대기업에서 퇴직한 박모 씨는 월 250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넉넉해 보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가 여전히 소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명품 구두, 고급 식당, 해외 골프 여행이 평생의 습관이었어요. 퇴직 후에도 그 생활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꾸냐고요? 이렇게 말하던 박 씨는 2년 만에 마이너스 통장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지금은 월 이자만 30만 원 이상 나갑니다. 은퇴 후 불행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배지 못한 절제 습관에서 시작된 거죠. 사례. 회사 밖에선 친구도 없더라. 인간관계 단절의 후유증. 김정순 가명 71세 씨는 교사로 정년퇴직한 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정년 축하 자리에는 수많은 후배와 동료가 몰려왔지만 퇴직 후 전화 한 통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전부였더라고요. 내 친구,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직함 따라왔던 거였죠. 평생 업무 중심 인간관계에 익숙했던 김 씨는 퇴직 후 혼자가 되었고 그 외로움에 우울감까지 찾아왔습니다. 은퇴 후 불행은 돈이 아니라 사람과 연결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데서 시작되기도 해요. 사례. 쉴 줄 모르던 남편, 은퇴 후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봐요. 정은자 68세 씨는 남편의 은퇴 후 모습이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공무원으로 35년을 일하며 일중독이었던 남편은 퇴직 후 하루 종일 TV만 보며 무기력하게 지냅니다. 운동하자고 해도 귀찮다 하고 취미도 없고 동네 모임도 안 나가요. 평생 쉴 틈 없이 일만 하던 습관이 은퇴 후엔 무기력한 폐관 생활로 이어진 거죠. 가끔은 퇴직하고 나서 남편이 더 늙어 보인다니까요. 웃지도 않고요. 행복한 노후는 놀 줄 아는 습관을 들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행복한 노후를 위한 습관 리셋 3단계. 소비 습관부터 점검하기. 수입이 줄어드는 은퇴 후에는 자동 소비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가계부 앱을 활용해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생활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세요. 하루에 한 번은 사람과 연결되기. 동호회, 자원봉사, 마을 프로그램 등 작은 모임부터 시작해 보세요. 노후의 행복은 사람에서 옵니다. 시간을 잘 쓰는 습관 들이기. 무의미한 시간 때우기 대신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의미 있는 활동을 하세요. 산책, 독서, 글쓰기, 취미 활동이 그 출발점입니다. 마무리하며 70대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땐 정말 몰랐어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였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이 은퇴 후 행복한 삶을 만들 수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라도 리셋하면 늦지 않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습관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뇌는 변화를 싫어한다. 그래서 습관은 바뀌기 어렵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뭐가 바뀌겠어. 내 성격은 원래 이래.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미국 신경과학자 노먼 도이지 박사는 그에 져서 더 BRAIN That Changes Itself에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의 뇌는 충분히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를 통해 새로운 습관을 학습하고 기존 습관을 버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뇌는 나이를 먹어도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다만, 뇌가 기존의 습관을 선호하기 때문에 의식적인 훈련과 반복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습관 형성의 과학 21일? 아니 66일이 진짜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새로운 습관은 21일이면 형성된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실제로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UCL의 연구에서는 평균 66일, 즉 약 2달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 어떤 행동이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걷기, 식사 후 바로 설거지하기, 지출 기록, 앱에 하루 3줄 쓰기 등 이런 단순한 행동도 66일 이상 반복해야 뇌에서 자동화 경로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의식적 개입 반복 보상입니다. 실생활에 적용하는 뇌과학 기반 습관 재설계 방법 3단계. 의식적으로 트리거를 설정하라. 습관은 대부분 트리거 행동 보상의 루프 구조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소파에 앉으면 TV 리모컨을 잡는 게 자동이듯 좋은 습관도 특정 신호와 연결되면 자리 잡기 쉬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창문 열기, 점심 먹고 10분 산책하기, 커피 마실 때 가계부 앱 켜기. 이렇게 작고 명확한 트리거를 설정하세요. 하루 5분 작은 성공을 쌓아라. 하버드 심리학자 BJ 파그 박사는 타이니 해버츠 작은 습관 이론에서 말합니다. 큰 변화는 작고 쉽게 이룰 수 있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하루 1시간 운동보다 앉았다 일어나기 5번만 하자는 습관이 뇌의 저항을 덜 느끼고 오래 갑니다. 너무 쉽다고 느껴지는 수준으로 시작하라. 뇌는 시작했다는 경험에서 보상 호르몬 도파민을 분비하며 계속하자는 동기를 만들어냅니다. 습관이 아닌 정체성을 바꿔라. 행동 심리학자 제임스 클리어는 어타믹 해버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매일 운동하려고 노력해 오래 못 감. 나는 활동적인 사람이다. 지속 가능성 높음. 즉 나는 은퇴 후에도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들과 소통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시 정의해야 습관이 오래 유지됩니다. 실제 적용 예시 60대 이상에게 추천하는 행복 습관. 습관 영역 제한 습관 트리거 예시. 소비 하루 지출 1건만 적기 카드 쓰고 1분 안에 입력. 건강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식사 후 바로 하기. 관계 하루 한 명에게 문자 보내기 아침 커피 마시며. 지적 하루 1문장 독서 메모 잠들기 전 책 1쪽 읽기. 마무리하며 습관은 은퇴 후 삶의 운명을 바꾼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지탱해주는 건 돈이 아니라 내 안에 새겨진 습관들입니다. 뇌과학도 심리학도 말합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작은 행동 하나 바꾸는 것으로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완전히 다른 삶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습관을 바꾸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에게 말하는 순간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